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이름은 빨강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르안 파묵 작가의 책이죠. 되게 양철북을 되게 힘겹게 읽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소설책을 펼쳤어요. 책이 얇기도 하고 디자인도 좀 읽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읽다 보니까 잘 구성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세밀 화가들 이야기인데요. 오스만 제국? 중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나라 같은데, 한편으로 러브 스토리 라인이 있고 또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그런 추리 소설다운 면모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각 장이 좀 짧은 편인데 장마다 화자가 바뀌면서 스토리가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좀 특이했어요. 제목 목차를 보면 나는 죽은 몸, 내 이름은 카라, 나는 게입니다, 나를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면서 누가 얘기하는 건지 제목에 나와 있어요. 벽에 걸린 그림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보찜 장수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주요 인물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이게 이야기 안에 액자 형식으로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살인 사건을 추적한다든지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랑은 별개로 내부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도 조금씩 느껴져요. 제가 평소에도 소설은 좀 천천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 내 이름은 빨강은 따로 노력이 필요 없었어요. 너무 읽히는 게 더뎌서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아껴뒀던 제가 좋아하는 다른 소설을 잠깐 읽었는데 그게 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소설이 좀 어렵구나, 내가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많이 없구나, 약간 그러면서 읽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썼든 재미없게 썼든 재밌게 썼든 약간 지어낸 듯한 느낌이 들면은 무의식적으로 소설을 밀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소설이 허구라는 산소통을 등에 메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참 잘 구성되어 있고 잘 쓰였고 문장도 깔끔하다, 약간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정말 그 지어낸 듯한 느낌, 이게 지어냈다고 해서 부정적인 어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세밀하게 견고하게 잘 짜여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빈티지 제품 같은 거 봐도 진짜 빈티지는 정말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 이거 정말 옛날 물건이고 쓰레기에 가깝다,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일부러 빈티지스럽게 물건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에는 더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것들, 그 인위적인 미묘한 그런 것들이 싫은 것 같아요. 소설이라고 하면은 플롯이라는 말이 단짝처럼 따라다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인과관계나 구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내 이름은 빨강, 이 소설의 플롯이 너무 말끔해서 애초에 작가가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꼼꼼하게 구성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훌륭한 작품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잘 모르는 소재라서 어렵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터키의 낯선 인명, 이름, 그리고 지명, 그리고 열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왕의 그런 보고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그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요. 뭐 괴짝이 있고 막 그러면서 괴짝, 뭐 갑옷, 뭐 금화, 뭐 이러면서 막 다 열거를 하는데, 그 열거도 한몫 거둔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한 사람의 독자로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그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그 우리나라 김영하 작가도 오르한 파묵 작가 얘기를 많이 하고, 내 이름은 빨강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한 탓에 작은 실망감이 생기지 않았나. 그 중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 세밀화가라는 직업군이 있고, 또 화가가 있으면 화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체.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는데, 그 세밀화가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도 얼마간 좀 정보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좋았어요. 그 세밀화가의 하풍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 화원장 오스만이라는 사람인데,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 화원장이에요. 오스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착각했을까봐. 네, 오스만 맞아요.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 그 화원장이 이런 대사를 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곧 기억하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 그리는 그림도 기억에 관한 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보는 동시에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죠. 보고 내가 그리려고 하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대사에서 그림이 곧 기억이라는 말이
작가의 예리한 통찰처럼 느껴졌어요. 보통 우리의 머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또 복원하잖아요. 기억은 우리가 정말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대부분은 뭐 정확한 기억도 많겠지만 복원하는 측면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원되는 거래요. 뇌과학에 의하면. 그래서 기억은 내가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무엇,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일부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즉, 세밀화가의 삶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뜻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곧 기억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쩌면 기억이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전제가 달리게 되는 것도 되겠죠. 세밀화가 얘기를 하다가 스물스물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얘기가 나왔네요. 기억.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기억이 아닐까? 뭐 이런 질문. 그 오르한 파묵 작가가 노벨 문학상 선정된 이유가 그 문화의 충돌을 섬세하게 잘 그려냈다. 뭐 그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 이런 문화의 충돌? 우리한테도 좀 익숙한 얘기죠. 옛날부터 침략도 많이 당하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전에 중국 소설가 모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개구리라는 작품도 제가 읽었어요. 이게 종류는 다르지만 실존했던 역사를 고발하는 측면? 내 이름은 빨간 경우는 고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존했던 역사를 세밀하게 그렸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분들이 그런 실존했던 역사 관련해서 좀 날카로운 통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세계사, 역사를 이해하는 여부도 소설의 재미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두 소설 전부 다 미음사 모던 클래식에 속하는 책이더라고요. 두 모옌 작가, 오르한 파묵 작가 둘 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들 책이 안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역대 수상자들 작품 중에 재밌게 읽은 소설이 훨씬 더 많아서 혹시나 저처럼 잘못된 선입견을 잠깐이라도 가지신 분들은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좀 취향이 안 맞고 그러면 다음으로 패스하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읽을 게 아니라 당장은 좀 재밌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읽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